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고민 사연이고, 윤식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윤식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번 6134님이 윤식이님이군요. 트위치가 좀 더 낫죠? 예, 트위치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00년생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20살에 1학기 1학기 마치고 군입대하여 2020년 12월 달에 차량 정비병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아르바이트 쿠팡 지게차 아르바이트를 통해 군대에서 저축한 돈 플러스 쿠팡에서 일한 돈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모아서 대학교에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녀보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일용직 전전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미래의 제 자신 모습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경험을 살려서 차량 군무원을 지원해보자 해서 모은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휴학을 내고 저번 연도 8월 달부터 군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대 졸업해봤자 백수 되는 건 마찬가지다. 두 번째,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해서 생기부가 좋지 않아서 도전해보는 건 절대 나쁘지 않다. 세 번째, 10개월 버틸 돈은 충분하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 스터디 카페에서 10개월치 정기권을 끊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공부 목표는 주 6일 10시간씩 국어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나는 공부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5개월 기대 공부 중인데 국어 예상 문제 풀어봤을 때 50점 정도 나오고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도 준비하면서 응시해봤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만약 떨어진다면 다시 군에 입대할까 생각도 들고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떨어지면 기회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속으로는 내 돈으로 책값, 밥값, 용돈 충당하는데 왜 사기저하되게 저런 소리를 하시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떨어지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재입대하는 게 맞을까요? 군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아니면 대학교 다니면서 국무원 재시험 보는 게 맞을까요? 하던 거나 잘하지 왜 이런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친구 여동생이 경찰 공무원 3년 준비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나서 계획은 안 세워놔서 참호자 같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대학교 다니면서 재도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 졸업 후에 수송병과 부사관 군입대를 다시 할 것인가? 떨어지자마자 재입대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밤마다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봐도 제 스펙은 중견도 못 갈 스펙이라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현재 자격증 목록, 지게차 운전 기능사, 선마 밀린 기능사 보유. 기능사 2개네요. 잘 들었습니다. 23살이면 군대를 일찍 갔다 오셨네. 야, 정말 일찍 갔다 왔네요. 야, 21살에 전역이 가능하구나. 저번에 19살에 들어가서 20살에 전역하신 분 봤거든요. 21살이네. 이분들 굉장히 일찍 갔다 오셨네. 야, 이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전문대 휴학기를 내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막상 준비해보니까 어렵죠. 예. 이 구급 공무원 시험이 뭐 어렵겠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임했겠죠. 잘 모를 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와, 뭐 구급 공무원 하나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말해야 돼?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워? 국어잖아.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본인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 이제 5개월째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5개월이면 워밍업이죠, 워밍업. 네. 자, 여기 보면 현재 5개월째 공부 중인데 국어 예상 문제 풀어봤을 때 50 정도 나온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는 입장이니까. 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채팅을 쳤죠. 자, 5개월 공부했는데 국어 예상 문제 풀어봤을 때 50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미 국어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공무원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국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5개월하고 50분 나오면 정상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못 나온 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50 정도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기본을 알고 있다는 얘기네. 아예 모르고 푸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도 엄밀히 따지고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보통 공무원도 2년, 3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도 요즘에 준비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리고 님 5개월인데 뭐 노베이스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국어 과목을 뭐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노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노베이스의 상태에서 5개월하고 50점 정도면 여러분 유튜브 보고 절대 이거 판단하지 마.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유튜브에 봐 누가 몇 개월 공부하고 몇 점 올랐다.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본인하고 같냐고. 절대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고 유튜브에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어떻게든 어그로 끌려가지고 사람들을 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워가지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영상 만들어야 돼.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원래 5, 6개월 차는 성적이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 아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국어 어렵단 말입니다. 3개월에 80점 나오면 1년 안에 누구나 다 합격을 하죠. 근데 이게 왜 3년, 4년 걸리겠습니까? 원래 그리고 공무원 국어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애시당초 만점이 불가능한 과목이라 얘기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런 것들에 고무되지 마세요. 하실 거면. 3개월에 80점? 그럼 누가 장수생 합니까? 보통 합격간에 80점에서 90점 사이인데. 생각해 보세요. 학교짜리 점수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원점수 보면. 3개월만 80점이면 누가 그렇게 삽질합니까? 생각보다 국어 성적 안 나와가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영어도 힘들지만. 안 그래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고요. 공부할 거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면 유튜브로 배우면 안 돼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유튜브로 배우는 거야.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 다 달라요. 학교짜리 또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달라. 나한테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 여러분 그 EBS의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수능에 내신 같은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공부 노하우가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하고 예습복습 철저하게 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속 알맹이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공부에 대해서. 그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잘 오더라. 그럼 그런 방식을 자꾸 본인이 자꾸 공부하면 찾아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그대로 카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안 되거나 했을 때 저 방식을 한번 써볼까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 공부라는 거 카피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저는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 한 1년 동안 헤맸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헤맸어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단거나 같은 건 하세요? 기출문제 단거나? 예.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지 과목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접은 지 꽤 됐고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떤 공무원 시험이 이건 단거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단거나. 단거나는 뭔지 아십니까? 단권하. 안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단거나 쳐보면 나올 텐데. 오늘 아니면 저한테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단권하가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기본서가 있고, 그 과목당 기본서가 있고, 기출 문제집이 있고, 아니면 뭐, 법과목이라 하면 판례집이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집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과 아니면 예상 지문을 책에다 다 표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국무원 예를 들어서 국어 기출 문제라고 하면 국무원 기출 그러니까 국무원은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반 행정도 있고 맞죠? 국가직도 있고 다 있잖아. 국어는 기출 문제가 많을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웬만하면 책에다 표시를 하는 거야. 아 이쪽에 시험에 나왔구나. 여 단원에 여기 문제 출제가 많이. 그러면 자꾸 밑줄 긋고 표시하잖아. 그러면 책 한 권 보면 어느 책 한 권에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시험 범위라든지 예상 지문, 중요한 지문들이 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표시되어 안 돼 있는 것보다. 물론 요즘 기본서는 그래도 좀 옛날하고 좋은 게 어느 정도 이제 책에 단권화가 되어 있어. 뭐 2019년도 국가직 9급 출제, 뭐 7급 출제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해보는 거야. 책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네, 기본서를 놓으면 안 됩니다. 아 맞다, 오단어 분화관이 부사관 출신 아닙니까? 단권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권화. 전 단권화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근데 좀 노가다긴 해요. 왜냐면 책에다 일일이 표시하고 찾고 적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리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기본서만 똑바로 봐도 어느 정도 성적 순위에서 안 떨어져. 왜냐하면 어차피 고문 문제라는 게 기출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야 돼요. 출제 인연이라고 하면. 그러면 분명히 그 새로운 기출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나왔던 지문의 80%는 써야 됩니다. 70에 80%는 무조건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뭐 새로운 패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시험에 안 나와도 지문을 넣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래요. 기출문제 낼 때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 사지선다에 40지문, 80지문이죠. 20문항이면 박스가 아니라면 80지문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60지문 이상은 무조건 예전에 기출됐던 지문을 써야 됩니다.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오타자를 바꿔가지고 뭐 함정 문제를 낸다거나 해가지고 무조건 써야 돼요. 요즘엔 문제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국무원 시험 다 문제 출제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더 깔끔하게 내야 돼요. 옛날처럼 비공개 낼 때는 다른 게. 그러면 출제인 입장에서 가장 자기들이 나중에 문제 내가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냈던 기출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에 지문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출제되었던 문제 내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출 지문은 무조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집어넣고 기출된 단원이나 기출된 파트 내에서 나왔던 지문이나 어떤 법 조문 이런 것도 정말 마르고 딸도록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어떤 시험이건 간에 기출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출 중심의 공부. 왜냐하면 생각해봐. 예상 문제? 아니, 저 예상 문제 하더라도 예상 문제에서 문제 안 나오면
말짱 꽝입니다. 네. 단권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은 합격자들 중에 사법고시 고시 준비하시면 대부분 단권화입니다. 네. 사법고시 준비하신 분들 뭐 예전에 지금 사법고시 없었지만 예전에 사법고시 준비 합격자분들 다 단권화예요. 단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유튜버 중에 이은규 변호사님 아십니까? 이은규 변호사님? 그분이 아마 공부 관련 영상은 조회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구독자나. 저도 그분의 공방식 어느 정도 존중하고 좀 인정하는데 그분도 기출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권화의 중요성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아시죠? 님 한번 봤을 거예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공부 방법 얘기하면 그분이 무조건 영상이 뜰 거예요. 추천 영상으로. 예. 왜냐하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절대 100점 맞으러 가는 게 아니야.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출제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낸다 하더라도 100점이 힘들어요. 우리는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100점 맞는 사람이 있고 고득점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득점을 맞건 합격 근처에 맞건 일단 합격하면 똑같아요. 학자 고유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한자 고유가 출제되는 거라고 하면 자주 봐야죠.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 찍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찍는 연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시험 문제가 나오면 평야에 출제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거나 아예 내가 처음 본 지문이 나와. 그럼 그걸 있잖아요. 찍는 연습도 해야 돼. 찍는 것도 실력이야. 저는 찍는 거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예, 기출을 보는 게 중요해요. 기출이 무조건 중요해. 아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장청을 많이 하잖아요. 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최근에 이제 부사관 줄이면서 채용을 많이 했잖아요. 이건 분화관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관 출신들이 전역하러 가서 가장 많이 치는 게 공무원입니다. 원래 부사관 인원들을 공무원으로 대체해버렸잖아요. 현재 지금 이 군대 체계가. 그래서 그 대량 채용 기회를 노려서 이 공무원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님도 그걸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부사관들 뭐 뽑는다거나 아니면 부사관 장기 선발 인원 줄이되 그 부족한 인원을 군무원 채운다. 지금 현재 육군 방침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사람 많이 뽑으면 문제를 그렇게 막 지독하게 빡세게 어렵게 내진 않을 겁니다. 네. 물론 이거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막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싸움이냐면 기본기에 철저하냐 철저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라고 하면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느냐. 기출 지문을 기출에 나왔던 출제가 되었던 어떤 그런 그 파트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과 이해가 되어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폭탄 문제를 막 무지막지하게 낼 수 없어. 그러면 출전이 욕먹어요. 행정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이 조금만 문제 이상해도 소송 다 걸어버려. 예. 조금만 뭔가 이게 논지가 안 맞고 해도 소송 걸어버려. 만약 소송 걸어가지고 이게 출제자 잘못이라고 하면 출제자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도 그거 알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안전하게 내요.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기만 다지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자. 그럼 기본기 다지려면 당연히 시험에 나왔던 게 기본기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낼 가능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어렵게 낼지 쉽게 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본기에 충실해. 기본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할 때만큼은 딴 생각하지 말 것.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당연한 건데 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보면 뭔가 갈팡질팡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본인은 집중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면서 잡생각이 많이 날 거야 아마.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내년에 안 되면 복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적은 거예요. 왜냐? 불안하거든. 확신이 안 느껴지거든. 사실 이런 얘기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친구 여동생이 경제학공부 3년 준비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나서 계획은 안 세워놨다. 물론 공무원 공부 뭐 될 때까지 막 5년, 10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할 때만큼 요게 집중을 해야 돼. 할 때만큼. 나중에 그만둘까 말까 시험 다 끝나고 나서 필기 성적 나오고 나서 합격 불합격 여부 나오고 나서 결정이 늦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공부해본 입장에서 아는데 자꾸 이런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면 책에 집중을 할 수 없어. 공부 능률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괜히 막 담배 피로 더 많이 나오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책 눈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음, 그리고 그 아버지 잔소리를 무시하세요. 아버지 잔소리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불안한 거 이해합니다. 저도 공부했어. 경찰 공무원 공부 3년 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불안한 게. 왜냐하면 뭔가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객관적 증명된 게 없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하기 전까지 뭐 나 딴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나 혼자 열심히 한 거잖아.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공무원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님 나이 때 보통 막 뭐 친구들끼리 놀러 다닌다거나 술 마시러 다닌다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그렇잖아. 지금 님 나이 때 뭐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동기들 보면 공무원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뭐 요즘에 공무원 준비한 사람 많아가지고 님 나이 때 준비한 사람 분명히 있긴 해. 근데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학교 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게임하고 다닌다거나 술 마시러 다닌다거나 누구랑 데이트하러 다닌다거나 보통 그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딴 애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너뭐 온라인 때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야. 근데 이럴 때 집중을 해야죠. 내가 이 바닥 들어온 이상. 맞잖아요. 하려면 찐득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잔소리 무시해도 돼. 뭐 걱정돼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돈 같은 거 안 보태줬잖아요. 원래 안 뱉어지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맞잖아요. 이미 돈 벌어가지고 내가 고생해서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린 것도 아니고요. 해달라는 것도 없었잖아. 근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 안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맞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뭐 부모님한테 책임져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무시해야 돼. 무시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좀 도움이 안 되네요.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안 되네. 아버지 왜 그럴까? 자식이 공부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무시하십시오. 근데 왜 부사관 가려고 그래요? 왜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려고 그럽니까? 오히려 부사관 좀 나오신 분들 있잖아. 어제 제 방송에 부사관인데 나오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부사관 가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만약 장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장기 안 되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부사관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회의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겠지만 거기서 얼마나 좀 인간 구상들을 많이 만나냐 하면 그러니까 군생활이 나쁜 게 이미 사병이죠, 사병. 이 사병의 입장과 직업군의 입장은 달라요. 예. 장비 복무가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좀 이제 사병 때와는 다르게 내가 이제 물론 하사 때는 분대장 입장이지만 나중에 짬 차고 뭐 중사 되고 하면 그때는 또 관리자 입장이고 하잖아요. 글쎄요. 차라리 지금 올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많이 뽑잖아요. 차라리 지금 쇼부를 봐가지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해가지고 할 만큼 해서 도저히 안 돼 싶으면 그냥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말고 손 떼는 게 난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할 거면 찐득하게 하고 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아 이게 내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니구나. 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난 도저히 난 두 번 다시 뭐 공시하고는 절대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뒤를 많이 돌아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내년 시험을 봐서 떨어진다 하도 1년이야. 1년 정도는 솔직히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 아니 웃긴 게 봐봐. 1년 하고 나서 부사관 입대하고 나서 또 다시 뭐 경력치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 바에는 아싸리 진득하게 준비해서 빨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 부사관 들어가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직업군인의 어떤 모습과는 달라가지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전문대 자동차과를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 스펙은 중견도 못 갈 스펙이라서 고민이 많이 된다. 혹시 뭐 생기부가 별로 안 좋아요? 생활 기록부가 결석이 많아요? 생기부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3년 평균 잡아서 결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석. 고1 때 방학을 했어요. 아,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 아, 20번 했어요. 아, 학교에서 좀 선생님이 신경 많이 썼겠네. 20번이면. 예. 누구나 다 20번은 하지 않잖아요. 20번에 이건 좀 어떻게 커버 못 칩니다, 이건. 이걸 조퇴만 잡아도 조퇴가 20번이야. 조퇴 3번이 결석 1번인 거 알고 계시죠? 결석 20번이 쉽게 말하면 조퇴만 60번 한 거야. 2달 내도록 한 거예요. 살다가 결석이나 조퇴는 할 수 있어. 무슨 사정으로. 근데 저렇게 많이 하면 특히 왜 결석했냐 물어봤을 때 고2 때 방황했습니다. 그러면 성인 되고 나서 또 방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여기 회사 들어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방황하면 또 회사 째겠네. 그러면 국무원 준비해요. 준비하고 나서 찐득하게 준비해. 찐득하게. 할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갑시다. 예. 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신이 집중하는 거야. 정신이 제대로 집중하는 거. 예. 아버지의 잔소리 신경 쓰지 말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번 시험까지는 이 시험만 바라봐요. 예. 이번 시험까지는 결과 나오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집중하시고 기본기만 충실해요. 기본기를 완전히 닦아놓고 나서 뭐 모의고사를 풀든 하세요. 기본기가 제대로 안 닦여져 있으면 성적 안 올라갑니다. 예. 요거를 제대로 깔아야 한 7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어. 요걸 제대로 깔고 가야. 최소 못해도. 예. 기본기만 잘 닦아놔도 70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고, 예.
군무원 많이 뽑으니까 기본기만 제대로 잘 닦아 드시면 내가 봤을 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군무원 최근에 많이 뽑잖아.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군에 재입대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한국 남자들 군대 재입대한다고 하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잠깐 군대 발 담그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이 그냥 군무원이지. 군무원이지 거의 뭐 거의 군이랑 똑같잖아요. 보니까 위수지역도 적용받고 어, 뭐 이제 근무하다가 잘못하면 군형법 적용받고요. 예. 훈련받고 똑같잖아 거의. 그리고 기존에 부사관리 하는 업무를 대신 이제 받는 것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혹시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 생계부 제출하거든요. 경찰이나 소방은 모르겠는데 경찰은 제출합니다. 예. 고등학교 생계부 제출해요. 제가 제출했으니까. 다른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땐 제출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예. 기왕 하시던 거 잘 준비해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붙어야죠. 내년에 붙으면 돼. 예.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그렇게 완전 빡세지는 않으니까. 예. 다른 직렬보다는 커트라인이 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내년에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